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금 추석 명절도 잘 쉬셨겠죠? 여전히 지금 705일 제품을 문의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써보시는 분들 얘기는 비누가 특히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하니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하니까 비누를 가져다가 많이 좀 써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매번 방송 아래 하단에 더보기로 이렇게 고정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걸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다 안내해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릴 얘기는 이 의료개혁, 연금개혁, 이와 같은 현재 진행 중인 개혁 정책에 대해서 좀 제가 논평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의료 분야에 비전문가인 이 경제 관료들에게 의료 개혁을 맡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심으로 의료 개혁을 하려고 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고의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려고 한 것인지 도무지 지금 구분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이 개혁정책,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잘못됐다라면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니까요,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그리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둘 다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나와서 행시 중에서도 재경 행시를 붙은 그런 친구들 같아요. 더더군다나 조경희 같은 경우는 제 고등학교 동창 녀석이 대학 갈 때 조경희 형이 그 서울공대를 갔고 연이어서 이 조경희가 지금 그 경제학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곰곰이 며칠 전에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바로 그쪽 집안 애들이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찾아보니까 얼굴 생긴 폼이라 그게 지 형하고도 제법 많이 닮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그 당시 때 어렸을 시절에 저도 이제 대학원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를 준비를 했죠. 동시통역대학원과 행정대학원 두 개를 준비를 하면서 주간 야간으로 하나씩 합격하게 되면 나눠서 들으면서 붙으면은 행정대학원 야간에 다니고 주간에는 외대 동시통역대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2년 내에 석사를 두 개를 제가 거머쥐어 보겠다고 욕심을 부렸는데 결국 행정대학원은 안 됐어요. 근데 행정대학원은 결과적으로 보면 떨어지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과거의 추억을 생각해 보면요, 수업을 들을 때 화폐금융론이다, 거시경제, 미시경제, 그 다음에 행정학과 하면은 재무, 인사, 조직, 이런 것들을 여러 갈래로 배우게 되죠. 그럴 때마다 고시 준비하는 학생들, 주로 이제 후배들이 듣는 과목이라서 저는 좀 청강을 하고 그랬었는데, 보고 있으면은 그 수업에 들어오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분위기나 수준이나 주고받는 대화 내용들을 보건대 이놈의 새끼들은 절대로 국가 공직에 나가면 안 되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기본적인 예의 범절도 없고 요즘 말로 하면 네 가지 싸가지가 없는 놈들이 제일 많은 놈들이 서울대학교에서 고시 준비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시 행정대학원에서 뭔가 그 조직론이나 이런 걸 좀 공부를 좀 광범하게 배우고 싶었는데 좌우지간에 결론은 제가 행정대학원이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지만 그리고 이제 거의 인간 사형수들이 집합했다고 할 만한 그 외대 동시통역대학원에 가서 2년 동안 죽다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초반에 오늘 얘기할 게 길어지냐 하니까 이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인재가 아니에요. 제발 윤 대통령은 본인이 서울대학을 나와서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 최고인 줄 아는데 서울대학교 애들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좋게 말해서 성실하게 주어진 공부를 열심히 한 거지만 융통성 없고 싸가지 없고 예의범절 없는 쌍스러운 놈들이 제일 많은 데가 서울대학교예요.
특히나 법대 그런 애들이 더 많죠. 지들이 제일 잘한 줄 아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법대를 못 가서 법대를 욕하는 게 아니라 법대 치과집 것들하고 우리 일반 물리대 쪽하고 뭐 점수 차이가 나봐야 얼마나 난다고. 물론 처음에 들어올 때야 뭐 3점 차이다 뭐 4점 차이다 이러지만은 사실 지나가 보면 그 점수 10점 20점은 얼마든지 차이가 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는요. 그러니까 그거 그날 당일날 몇 개 찍은 게 덜 맞고 더 맞고 해서 법대를 가고 상대에 가고 뭐 인문 사이대를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거 가지고 사람 평가할 수 없네. 그러면 서울대학교 못 나온 공무원들은 다 병신들이에요? 연대고대 서강대 한양대 뭐 이런 데 나온 학생들은 다 병신들이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자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준 세력들이 있어요. 바로 어느 세력이에요? 바로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이죠. 그 자유우파 애국 세력들의 유권자들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어떻게 기만하고 속여왔는지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윤 대통령이 의과대학 정원을 내년부터 갑자기 2,000명을 더 늘린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지방의 의사들이 모자라는 현상을 편중된 의료 현장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또 필수 진료 과목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필수 진료 과목의 의사들을 대거 공급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을 2,000명 더 늘려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이 또한 거짓말인 것이 탄로가 났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의거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9개 대형 병원에게 수도권의 6,600명 플러스 알파의 병상을 이미 허가해 주었답니다. 여기에 필요한 저임금 의료 노예인 전공의 인턴 레지던트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전공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의대 정원 2,000명을 밀어붙이면서 그러니까 현재 3,400여 명을 뽑고 있는데 여기다가 추가해서 2,000명을 더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400여 명을 뽑겠다는 거죠. 내년부터. 자, 이거를 밀어붙이면서 국민들에게는 지방에 의사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야 한다. 필수 진료 과목에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해왔던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더 솔직하면 좋았을 텐데 이러한 식으로 국민들을 기만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반발하는 의사들을 국민 혈세를 동원하여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악마화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계급 간의 갈등을 유발시켜서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전략은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권도 자신들의 비리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의사들을 향해서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악마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의사들을 갈라치기 하는 못되고 치졸하고 가증스러운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을 악마화하면서 권위를 뭉개버리면 의사들이 환자들 앞에 서서 권위를 갖고 의료 행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면 앞으로 의료 행위에 있어서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발생하게 되면 민형사 소송이 줄을 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의사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싼 돈 들여서 의과대학 공부를 하고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환자를 보는 것이 의사들의 삶입니다. 의사들을 악마화해서 줄줄이 의료 분쟁, 민형사 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내 재산으로 다 물어줘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의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바보가 되고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누구가
의사를 하겠다 하겠습니까? 의사들이 의료 현장을 떠나버리도록 의사들의 권위를 모두 뭉개버린 것은 윤 대통령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들어설 병원과 병상수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첫째, 서울대학병원. 경기도 시흥시 병상 800개 2027년 개원. 둘째, 서울 아산병원. 인천 청라지역 병상 800개 2027년 완공. 셋째, 연세의료원 인천 송도 병상 800개 2026년 완공. 넷째, 가천대 길병원 서울 송파지역 병상 1000개 2027년 개원. 다섯째, 인하대병원 경기도 김포시 병상 700개 2027년 완공. 여섯 번째, 경희의료원 경기도 하남시 지역 병상 500개 2027년 완공. 일곱 번째, 아주대 의료원 경기도 평택시 병상 500개 2027년 완공. 아주대 의료원 경기도 파주시 병상 500개 2027년 완공. 아주대는 평택과 파주 두 군데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고려대 의료원 경기도 과천시 병상 500개 2027년 개원. 아홉 번째, 한양대 의료원 경기도 안산시 미정 개원일시 미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데 왜 윤석열 정권은 수도권에다 6,600개의 병상 플러스 알파에 이렇게 거대한 병상시설을 허가해 준 것입니까? 자,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면 국민들께서 그냥 속아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것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허가해주고 윤 대통령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해준 것입니까? 정치자금으로 뒷돈 받은 것은 단 1원 한 푼 없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병원들이 착공에 들어가서 한창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뒤로 후퇴도 못하고 앰뷸런스에서 국민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닌지 윤 대통령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어디 이 마음이 정환이 있겠습니까? 젊은 의사들의 입장은 윤석열 정권이 정권 차원에서 병원들하고 빅딜을 하고 정치자금 받기 위해서 수도권에 대규모의 병상을 이미 승인해 놓았고 왜 국민들에게는 지방에 의사가 부족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으며 그 과정에서 진실을 추구하려는 의사들을 왜 무엇 때문에 돈밖에 모르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악마화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윤석열 정권의 돈벌이에 이용되는 의료 노예인가? 돈 좋아하는 것은 판사, 검사들이고 전관예우를 통해 1년에 수십억씩 챙기면서 재판 거래하고 있는 썩은 것들은 바로 판사, 검사들인데 왜 일주일에 100시간 넘게 환자를 돌보는 의사들을 악마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젊은 청년 의료진들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의사들을 의료 노예로 취급하면서 대형 병원들에게 팔아먹고 뒤로는 정치자금 받는 것을 국민들이 모를 것 같은가? 의사들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악마화하였는데 우리는 어떻게 환자 앞에 서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겠는가?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서 의사들을 악마화하여 국민들 앞에 설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진료를 할 수 있겠는가? 윤석열 정권에서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 의사를 하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젊은 전공의 의사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박영수 특검은 죄가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법전에도 없는 국정농단,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이라는 신조어라는 말을 만들어서 죄명을 신설하여 구속시켰던 중범죄자들 그룹입니다. 이 과정에서 태블릿 PC도 조작이 되었다는 사실들이 최근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증거 조작으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켰고 삼성 이재용 회장에게 적용한
19개 혐의는 모두 무죄가 나왔고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씌운 혐의 47개 또한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합해서 66개의 한동훈이가 구형했던 이 범죄들은 모두가 무죄로 나왔습니다. 문재인이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모두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검사들이 증거를 조작하고 소설을 써서 기소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검사들은 자신들의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올해 2월 달에는 검찰을 동원해서 또 항소하여 이재용 삼성회장과 양승태 대법원장들을 현재도 괴롭히고 있습니다. 얼마나 파렴치한 가증스러운 괴물 같은 존재들이겠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자가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또한 국민을 속였고 기만하였고 이들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의사들을 악마화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서 홍보하면서 잘 모르는 국민과 선량한 의사들을 갈라치게 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법대를 나와서 사법시험을 9번 만에 겨우 붙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설명하느냐? 매우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료개혁은 대통령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고 정권 초기에도 언급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처럼 의료개혁, 의대 정원 추가로 2,000명 확대를 하는 것을 대통령이 길을 쓰고 밀어붙이는 이유를 국민들께서는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형 병원들에게 수도권에 6,600석 초과하는 그 이상의 병상을 허가해 주면서 그 과정에서 검은 거래가 없었는지 국민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이재명, 문재인, 조국과 같은 범죄자들을 빨리 구속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이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았으면서 대형 병원들에게는 수도권에 6,600 플러스 알파의 병상을 소리 소문 없이 이미 미리 허가해 두고서 여기에 저임금 전공의들이 대량으로 필요하게 되니까 갑자기 의과대학 정원을 현재 3,400명 플러스 2,000명씩 해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와 같은 병상 6,600개 플러스 알파의 사실은 숨긴 채 지방의 의사들이 부족하다, 필수 진료 과목 의사가 부족하다는 등으로 포장을 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여왔던 것입니다. 저희 방송에 말이 틀렸다라면 윤석열 대통령 한번 이 말이 틀렸다라고 정확하게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한다면서 국민을 속인 것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경력을 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윤 대통령은 처음부터 의료개혁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2명을 모두 의료 비전문가인 경제관료, 행정관료를 임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료 비전문가들을 앞세워서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문재인 정권에서 원자력 비전문가들을 앞세워서 탈원전을 추진해왔던 것처럼 의료 비전문가들을 앞장세워서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이 얼마나 다릅니까? 의료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2명의 경력을 보면 의료하고는 거리가 멀고 먼 인물들이고 경제관료, 행정관료 출신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문제를 단순하게 돈벌이로 보고 경제관료들을 임명하여 대형 병원들에게 돈벌이를 해주려고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끝까지 완수하겠다고 했는데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양력을 보면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콜로라도 대학교 경제학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다루던 경제관료입니다. 그리고 특이하게도 유럽 부흥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했고 윤석열 정권에서 뜬금없이 보건복지부 1차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또 곧이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비전문가입니다. 의료개혁 관련 브리핑을 할 때마다 출연하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역시 의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경제관료 출신이며 비전문가입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양력을 보면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리하이 유니버시티 대학교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주 베들레헴에 있는 사립대가 되겠는데 이곳에서 MBA 석사 졸업을 하고 주로 연금재정 보험정책 등을 담당을 해왔으며 이명박 정권에서는 갑자기 IBRD 세계은행의 재무국 컨설턴트를 하다가 또 갑자기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으로 임명이 된 자입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실 선임 행정관을 역임을 하였고 갑자기 미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으로 나갔다가 문재인 정권에서는 갑자기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복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하다가 윤석열 정권에서 보건복지부 차관이 되었습니다. 박민수 차관은 자신의 주 전공이 금융 분야인지 보건복지 분야인지 외교 파트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정권에 따라 움직이는 전형적인 기회주의 인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 전문성은 없고 보건복지부 안에서도 주로 연금, 보험 등 재정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의료하고 거리감은 비전문가입니다. 보건복지부 1차관인 이기일 차관의 양력을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일 차관은 1983년 국립철도고를 졸업하고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뒤에 미국 오리곤대 행정학 석사를 취득 그리고 2011년에는 인제대에서 보건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보건 분야 석사 전공이 없는데 갑자기 보건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일 차관의 논문을 살펴보면 표절인지 아닌지 자기가 직접 썼는지 금방 드러나게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기일 차관의 경력을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인사과장, 나눔정책 추진단장을 역임해왔고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실장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미국 랜드연구소에 파견 나갔다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보건복지부 대변인을 역임하였습니다. 문재인 정권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을 역임했고 202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역임하면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 책임관을 겸임하였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오래 근무는 했다 하지만 의료개혁을 추진할 만큼 의료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경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하는데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주체인 보건복지부 장관, 1차관, 2차관 모두 의료 분야 비전문가들입니다. 장차관 3명 모두 의료 분야 비전문가인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죽어나가더라도 의료개혁을 끝까지 추진해야 한다고 말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 먹고 살아야 될 테니까요. 공무원들은 언론에 터지면 감사가 들어오게 되고 감사를 받으면 자기의 공무원 생활이 파탄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산 반영도 안 된 의대정원 2,000명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이유는 전혀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와 상의해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도대체 누구의 지령을 받고 국민들이 앰뷸런스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끝까지 의료개혁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은 누군가의 하수인이며 윤 대통령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따로 있다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꼭두가시 인형이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은 누구의 꼭두가시 인형이 된 것인지 국민들이 통탄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북한 지역에서 대남 오물풍선을 금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보내오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에 생화학 물질을 담아서 날려보낸다면 전국적으로 수백만 명이 사망할 수도 있는 안보 위기 상황이 됩니다. 8월 달에는 을지 자유의 방패훈련을 하면서 윤 대통령 입으로 반국가 세력들이 북한과 연계하여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가 핵 공격을 받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훈련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공무원들과 한미연합군들이 전국 주요 시설에 대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훈련을 했다는 것은 한국에서 테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과 싸우면서 의사들이 대거 사표를 쓰고 병원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북한과 연계된 반국가 세력들이 테러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한 것이 모두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테러가 벌어질 수 있는데 왜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입니까? 하나를 거짓말하니까 줄줄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신심을 잃어버렸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는 도대체 대형 병원들하고 어떤 이면 합의를 했으며 도대체 정치자금을 얼마나 받았길래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을 추가로 2천여 명을 증원하겠다 고집을 하고 있는가 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조기용 장관이 유럽 부흥개발은행 이사를 역임했고 박민수 차관이 세계은행 IBRD 재무국 컨설턴트를 역임한 경력을 들면서 글로벌리스트 혹은 딥스테이트의 어젠다를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의료 분야 비전문가인 조기용과 박민수를 각각 임명하여 의료개혁을 한다고 하며 인구 감축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음모론에 따르게 되면 글로벌리스트 혹은 딥스테이트들은 지구가 온난화되는 것은 이산화탄소 때문이며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인간의 수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무서운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합니다. 윤 대통령이 국민들이 앰뷸런스에서 죽어가고 앰뷸런스에서 산모가 영아를 출산하는 상황을 뻔히 보면서 의료개혁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고 하니까 국민들은 음모론이 현실로 된 것은 아닌지 두려운 공포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 과연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어떻게 해소할지 참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 환자가 35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심각하다고 발표를 하였고 정부에서 수시로 보내는 재난안전 문자에도 역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천, 마스크 착용 등 주의사항을 수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짱, 그러니까 monkey pox라고 하는 거죠. 혹은 mpox라고 하는 거. 이 전염병이 국내에 상륙할 수 있다라면서 지금 많은 의료진들이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질병들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지만 중장년층에게는 치명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정부에서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바람이 불면 어르신들께서는 폐렴,
뇌졸중, 심근경색 등으로 쓰러지시는 분들이 대거 발생하게 됩니다. 또 빙판길에 넘어져서 고관절이 골절되는 분들도 수도 없이 생기게 됩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이 붕괴된 채로 내년 봄까지 가다 보면 어르신들 가운데 수십만 명에서 100만 명 이상 사망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금을 받을 사람이 대거 사라지게 되고 연금 재정에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 보험료를 집중적으로 타먹는 중장년층들이 대거 사망해서 없어지게 되니까 의료보험 재정도 여유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끝까지 추진하는 의료개혁, 연금개혁이 불필요한 인구수를 대거 줄여서 연금과 의료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이 또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국민들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죽이는 김정은과 비전문가들을 보건복지부 장차관으로 임명하여 세계 최고의 의료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망가뜨려서 국민들이 서서히 길바닥에서 죽어가게 만드는 윤 대통령과 무슨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통령의 책임과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 정신을 수호할 의지가 없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국민들을 죽게 만든다면 국민들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다는 이유로 탄핵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고집하고 있는 의료개혁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앰뷸런스 안에서 죽어나간다면 이것은 진정한 탄핵 사유가 될 것이고 특검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수술 일정이 뒤로 밀리는 수가 약 30만 건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수는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윤 대통령 주장대로 내년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게 되면 내년에 의사가 2,000명의 추가로 배출이 됩니까? 내년도에 뽑게 되는 5,400명 플러스 금년도에 유급한 3,400명을 포함하면요 8,000명이 넘는 내년도 1학년이 남게 생기게 됩니다. 의대는 본시 의대 6년, 수련의 5년 등 최소 11년 후에 독자적인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의사로 배출이 됩니다. 남자의 경우는 군대 혹은 공중보건의 등을 3년을 더하게 되면 최소 14년 빨라야 14년에서 15년 이후가 되어야 제대로 된 의사가 배출이 되고 그들 또한 제대로 된 의사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지금 당장 의사가 부족해서 나라가 붕괴될 것처럼 언론 풀이를 해왔습니다만 결과는 국민들이 죽어나가고 병원들이 재정난으로 줄폐업하게 생겼습니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서 환자를 진료하지 않는다면 의사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버렸습니다. 헌법에는 근로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사 면허를 포기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면 정부나 국민들은 의사들을 비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의사들을 달래서 의료 현장으로 복귀를 시켜야 하겠지만 불법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서 각 병원에 이 행정명령이 내려가고 의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지 말라고 압박을 해왔습니다. 경찰 정보과 형사들을 병원과 의사 가족들에게 보내어서 압박을 해왔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병원장들이 직권남용으로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검찰총장을 역임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법을 잘 지켜야 하겠습니다. 의대 정원을 현재 3,400명에서 2,000명 추가로 늘리겠다는 것은 어딜 보아도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의사들의 사표를 받아주지 말라고 불법적인 행정명령을 내렸다가 직권 남용으로 고발당하는 망신을 또한 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법을 몰라서 이렇게 무리하게 불법적인 일들을 하겠습니까? 결코 아니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은 누군가로부터 지령을 받고 있고 약점이 단단히 잡혔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또한 정상적인 정당이라고 하면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런 것을 갖고 특검할 것이 아니라 의료 대란이 왜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정부의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과연 국민들이 앰뷸런스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의료 대란으로 얼마나 많은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특검을 하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면 국민들 모두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지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했던 김윤이라는 자가 있어요. 그 김윤은 지금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데, 그 김윤 같은 자를 불러다가 왜 이러한 정부의 이상한 행동이 일어나는지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원천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바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김윤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야당도 여당도 모두 같은 패거리들입니다. 가면만 바꿔 쓰고 연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둘 다 썩어 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재명이는 대형 병원들로부터 돈을 모은 것이 없다라면은 윤 정권의 의료계획과 관련해서 특검을 시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을 위한 방탄 특검만 하지 말고 이런 의료개혁과 관련된 특검을 하도록 강력하게 주장해 바랍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공감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왜 의료 대란 특검 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겠습니까? 왜 못하겠습니까? 대형 병원, 윤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 모든 전체가 경제공동체, 묵시적 부정청탁 등으로 불법으로 부정하게 엮여 있기 때문에 윤 정권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핵폭탄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민들의 수준을 우습게 보다 보면 앞으로 큰 코 다치게 됩니다. 제발 개과천선들 하기 바랍니다. 자, 어차피 이재명과 문재인은 감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친환경 무상급식, 이것을 먹을 수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이 일으킨 의료 대란을 특검하고 탄핵시키면 문재인 패거리들끼리 서로 총질을 하다가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윤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자기가 살기 위해서 더불당 정치인들에 대한 더 많은 비리를 수사하라고 지시를 할 겁니다. 그들의 비리를 수사하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이 약발이 잘 안 먹히게 되면 문재인을 여족죄로, 국가별난죄, 간첩죄 등등으로 체포할 수도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북한 지역을 밀어버리고 전시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국내에 암약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을 대거 체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국 앞으로는 문재인 똘마니들끼리 서로 총질을 하다가 모두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살아남아서 대한민국을 되찾는 날이 조만간 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들, 자유, 우파, 애국 인사들은 본인과 자신들의 생존권 차원에서 의료 대란에 대한 특검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본인이 살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끊임없이 수사해서 잡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특기가 바로 조작, 누명 씌우기니까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실력을 발휘해서 다 잡아들이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악인은 악한 날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고 누가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를 할 때는 깨끗한 수건보다는 더러운 걸레가 필요한 법이죠.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저희 방송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